네, 39회 기출풀보건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유창욱 강사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OT를 먼저 본 다음에 본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합격률 데이터입니다. 합격률은 공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회차별 합격률을 따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회차별 합격률은 신유형 문항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36회 시험을 보면은 신유형 문항수가 제일 많이 나왔죠. 이 얘기는 최근 3년의 기간 중에서 36회 시험이 제일 어려웠다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자, 반대로 38회 시험을 보면은 신유형 문항수가 제일 적었습니다. 이 얘기는 최근 3년 중에서 38회 시험이 제일 쉬웠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거의 같은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준비하고자 하는 40회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거죠. 쉽게 나올 거냐, 어렵게 나올 거냐. 자, 물론 쉽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경험적인 측면인데요. 난이도 패턴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두 번은 어렵고, 두 번은 쉽고, 두 번은 어렵고, 두 번은 쉽고, 또 두 번은 어려울 차례인데 40회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40회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적인 측면인데요. 합격률 조정 차원에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19년까지는 합격률이 30% 내외였습니다. 20% 중후반도 많았어요. 그런데 21년, 22년, 23년에 평균이 37%입니다.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24년 합격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4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자, 위에 있는 신유형 수를 보면은 3년도의 신유형 문항수하고 4년도의 신유형 문항수를 비교해 보면은 4년도의 신유형 문항수가 더 적었죠. 더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7%보다 좀 더 합격률이 높게 나올 여지가 높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 합격률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격률 조정 차원에서라도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이죠. 이런 합격률이 왜 이렇게 여기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도 또 추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여기에는 누가 뭐래도 패스코드의 기여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기간 중에 협회 출제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이 기간 중에 다른 사이트의 컨텐츠 변화도 없었습니다. 변화는 유일하게 패스코드만 변화가 있었을 뿐이죠. 자,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기출 복원을 했었고요. 20년도에 처음으로 패스코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합격률 상승은 패스코드의 존재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추가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시험을 본 지가 한 15년 전쯤 되는데요. 이때 시험 봤었던 일부 문제가 지금도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제대로 된 기출 컨텐츠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제대로 된 기출 컨텐츠가 나옴으로써 합격률이 이런 식으로 비약적으로 증가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제대로 된 기출 컨텐츠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만큼 우리 패스코드의 역할이 크다 이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시험 대비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 결론은 말이죠.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토마토 패스 기출보건풀, 토페 기출풀을 확실히 이해하면 됩니다. 39회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만은 잘 보시면은 이번에도 이렇게 98점, 96점 이런 식으로 고득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강의를 완강을 하고 기출풀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이때 기출풀은 우리 출제 동형 교재나 패스코드 교재를 말하는데요. 이분들이 이러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협회 기본서를 샅샅이 공부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 토페 기출풀이 매우 요긴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하는 학습이 뭐냐면은
정답 지문은 왜 정답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지문은 왜 정답이 안 되는 것인지를 해설에 있는 기출 주제와 함께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내 실력이 돼서 어떠한 변형에도 다 대비가 되면서 이러한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확실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강의나 교재를 통한 이론의 기반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합격에 절실할수록 우리 토픽 기출풀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툰사 시험 관련 이슈가 하나 있죠. 지금 시중에서는 40회 시험부터 툰사의 출제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일 뿐이라고 봅니다만은 만일에 이것이 소문이 아니고 진짜로 완전히 출제 방식이 바뀐다 하더라도 앞에서 봤던 이러한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보죠. 자, 이 네모를 툰사 전체 범위라고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원이 바로 툰사 시험의 메인스트림이 됩니다. 모든 자격 시험은 말이죠. 출제 방식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문제가 메인스트림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의미가 없게 돼요. 합격증을 발부하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토픽 기출풀이 바로 툰사 시험의 메인스트림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우리 토마토 기출풀은 말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85에서 95% 정도의 적중률을 보여왔습니다. 참고로 85%는 가장 어려웠던 36회 시험에 해당이 되고요. 참고로 38회 시험의 경우는 98%까지 적중률이 올라갔는데요. 자, 이러한 적중률이 한두 번의 시험의 결과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적중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서 바로 우리 토픽 기출풀이 툰사 시험의 메인스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출제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 하더라도 어떤 소문이 돌든 간에 우리 토마토 기출풀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수년에 걸쳐서 확실히 검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토마토 패스 기출풀을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믿는 만큼 점수가 더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학습 마인드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강의에서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뭐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공부는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 툰사 시험이 거창한 시험은 아닙니다만은 범위가 많고 많은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면은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가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자신감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긍정 마인드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공자, 비전공자 차이는 크잖아요. 전공자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합격이 안 되는 거고 비전공자라도 열심히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합격은 새로운 시험의 시작과 같은 말입니다. 멋지게 합격하시고 힘차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OT를 마무리하고 본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